자, 오늘 경제본부 코너인데요.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이 경제를 한 방에 정리해 주시는 KBS 보도본부의 박종훈 기자가 처음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아유, KBS의 경제 전문가로 유명하시죠. 아유, 고맙습니다. 좋게 봐주셔서. 네, K본부를 대표하는. 네. 자, 박종훈 기자 하면 대담한 경제, 이 타이틀이 떠오릅니다. 요즘에는 경제 한방 유튜브 채널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잘 되고 계시죠? 네네. 네. 자, 이 한방 있는 박종훈 기자가 가져온 오늘 주제는 요즘 상승하고 있는 원유와 관련이 있다고 하는데, 자, 얘기를 좀 풀어주신다면요. 저는 올해 지금까지 나온 뉴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 뉴스로 이걸 꼽는데요. 네. 월스트리트 저널이 이틀 전에 이 보도를 했습니다. 뭐냐면 사우디아라비아가 이 달러가 아닌 위안화로 원유 가격을 표시하고 결제도 허용하는 방안을 지금 현재 중국과 논의 중이다. 자, 그런데 네. 이게 그냥 어떻게 보면 가격표 바꾸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게 뭐 이렇게 중요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 사실 달러가 기축통화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거든요. 지금 원유를 거래할 때 가격표를 전부 다 달러 표시로 붙이고 그다음에 이걸 달러로 거래를 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 글로벌 원유 거래의 80%가 달러로 거래가 됩니다. 예. 그런데 그 거래를 하려면 결국은 외환보유고 중에 달러가 있어야 이걸 돈 주고 사고 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준비통화로 달러를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전 세계의 기축통화가 여전히 아주 공고하게 달러가 잡을 수 있는 거고요. 위기가 왔을 때도 일단 달러는 있어야 에너지가 있어야 또 발전소도 돌리고 그야말로 난방도 하고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 원유 특히 천연가스 그리고 원자재들이 전부 다 이렇게 달러 표시로 거래되기 때문에 기축통화로서의 자리가 굉장히 공고한데 이걸 위안화로 하겠다. 그걸 고려하겠다는 것 자체도 지금 기축통화의 지위를 위협하는 굉장히 중요한 보도가 될 수 있는 거죠. 파격적이네요. 네. 지금 얘기를 듣고 나니까 너무 궁금한데. 네. 자, 근데 사우디아라비아라 하시니 미국과 이 중동 지역에서는 최대의 동맹. 네. 중동 아랍 국가 중에 반미 국가가 많은데 뭐 상대적으로 친미 국가. 자, 그런데 이 원유 결제를 달러로 굳이 하던 걸 위안화로 바꾸겠다. 가능하게 하겠다. 그럼 이건 사우디가 제 생각에는 이제 미국을 좀 멀리하고 중국으로 다가가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은 이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를 만들어 놓은 게 어떻게 된 거냐면 원래는 달러를 갖고 오면 예를 들어서 이걸 금으로 바꿔준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처음에 기축통화의 자리를 차지할 때 큰 도움이 됐거든요. 우리가 이 안전자산 하면 달러, 금 이렇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뭐 달러를 너무 많이 찍다 보니까 1960년대에 이걸 달러를 갖고 와도 금으로 못 바꿔주겠다. 우리 그만큼 금이 없어라고 말을 하면서 금으로 바꿔주는 걸 못한다. 금 대환을 중단했거든요. 그 뒤에 그러면 달러 패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면 1974년에 미국이 사우디한테 야, 우리가 안보를 책임져 줄 테니까 너는 대신 말이야 모든 원유 거래를 달러로 표시하라니까 이런 협정을 맺습니다. 또 다른. 네, 그렇죠. 그래서 중국도 사실은 뭐 미국하고 이렇게 패권 전쟁을 해도 외환보유고 중에서 달러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자, 만약에 위안화도 이런 어떤 원유 거래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뭐 굳이 지금은 외화벌이를 해서 달러를 쌓아두고 외환보유고에 우리가 얼마 있어 이런 걸 강조하지 않아도 위안화만 갖고 있어도 되는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위안화로도 원유 거래를 하고 싶은데 그 시장을 자꾸만 키우고 싶단 말이죠. 지금은 아주 작거든요. 거의 없다시피 한데 자, 이걸 만약에 이제 사우디한테 이거 얻어낸다면 중국 입장에서는 엄청난 호재거든요. 그러네요. 자, 그런데 그럼 사우디는 뭐냐? 지금 아직까지는 진짜로 중국한테 위안화 거래를 해줄 생각까지는 없지만 이걸 이용해서 일종의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거죠. 전략적 중립성을 통해서 경제적 이득은 중국한테 다 취하고 그리고 안보는 봐라 우리 말이야 언제든 위안화를 채택할 수 있다니까 너 겁나지? 그러면 말이야 우리가 지금 굉장히 골치 아픈 문제들이 많은데 당장 예멘 내전 때문에 머리가 아프거든? 우리한테 더 지원하라니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중국하고 가까워지는 척 일종의 헐리우드 액션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게 균형 외교라는 게 G2가 지금 안 그래도 미중 갈등이 경제전쟁이 오래가고 있으니까 그 중간에 딱 있으면서 이쪽엔 이거 줄 것처럼 저쪽엔 저거 줄 것처럼 그러면 양쪽에서 얻어낼 게 생기는 거죠. 한쪽과 맞습니다. 직거래만 하는 것보다. 야, 지금 청취자분들의 지금 호응이 대단해요. 3660님 혹시 부의 시그널을 쓰신 박종훈 기자인가요?
와우, 시사본부에서 만나다니 너무 반가워요. 야, 여기서 지금 이제 서영민 기자의 위치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유, 서영민 기자가 워낙 유능한 기자라서요. 네. 근데 이제 더워지고 있어서 머플러를 안 하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늘 머플러를 하고 오시는데. 네, 그렇죠. 야, 지금 아주 흥미진진한 해석과 분석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뭐 새롭게 올해 막 등장한 게 아니라 사우디가 몇 년 전에도 비슷한 조치를 취하려고 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때는 왜 이게 실행이 안 됐을까요? 짧고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에 사우디 언론인 까슈크지가 피살이 됐는데 진짜 끔찍하게 이분이 숨졌어요. 터키에서 벌어진 네, 그렇죠. 이게 뭐 세계사의 물줄기가 이런 어떤 하나의 사건으로 바뀌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 사건도 진짜 큰 사건이었는데 그때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사우디하고 굉장히 잘 지내려고 그러다가 세계적으로 전부 다 사우디에 비난을 하고 그 배후에 있을 것으로 지목된 빈살만 왕세자에 대해서 어떻게든 제재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할 수 없이 제재 카드를 만지작거리니까 사우디가 선수를 쳤습니다. 너 만약에 나를 공격한다 그러면 내가 엄청나게 원유를 증산할 거야. 뭐 등등등 여러 개를 열고 했는데 그중에 하나로 살짝 넣은 게 우리가 뭐 꼭 달러로만 결제할 필요 있나? 이걸 하나 넣었더니 그만 트럼프 대통령이 깜짝 놀라서 그냥 사실 약간 납작 엎드려서 이런 표현 좀 일국의 대통령한테 미안하지만 약간 그런 정도의 제재 카드를 다 내려놓고 제재는커녕 뭐 어떻게 보면 축혀 세우기까지 할 정도로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사우디 입장에서는 자신감이 커질 만큼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고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예멘 내전에 이럴 때 도움도 잘 안 주고 가장 큰 문제는 사우디의 철천지 원수인 이란을 핵 합의에 다시 복원시킨다? 이건 사우디 입장에서는 이 중동 지역의 패권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견제를 먼저 하기 위해서 일종의 중국이란 카드를 갑자기 딱 꺼내들면서 지금 다시 사용하게 되는데 결국은 2018년에 그 까슈크지 사건이 지금까지 나비 효과로 세계 경제를 흔드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포인트를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다 볼 수 있는 거죠. 자, 사우디 왕가에 대해서 비판적인 보도를 하면서 망명을 떠났던 까슈크지 기자가 맞습니다. 이 터키에서 사우디 이제 그 외교 공관을 방문했다가 실종됐는데 알고 보니 살해됐던 일이에요. 그런데 이런 일이 정치, 경제, 외교적으로 엄청난 나비 효과의 파장을 만들어오고 있다. 자, 그런데 정말로 사우디가 위안화 결제를 허용하게 되면 어떤 변화가 오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국제 석유 시장은 물론 이 달러 중심의 또 세계 금융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건지 어떻게 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자, 헨리 키신저 전 미 국무장관이 바로 1994년 이 회담을 하면서 오일 쇼크 다음 해네요. 식량을 지배하는 자는 한 나라를 지배하고 석유를 지배하는 자는 한 대륙을 지배하고 통화를 지배하는 자는 세계를 지배한다.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얘기를 했네요. 지금 석유하고 통화 문제 아닙니까? 그야말로 세계 패권이 여기에 달려 있는데 자, 그러면 정말로 사우디는 위안화를 결제를 허용할 것인가? 저는 그렇게 쉽게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빈살만 왕세자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끝까지 양손에 카드를 들고 정말 경제적으로는 중국을 계속 활용할 거고 그 카드를 들고 안보는 미국에 활용을 하면서 이 전략적 모호성을 통해서 경제적 이득을 다 취할 거거든요. 대단한 왕자네요. 보통 사람은 분명히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혹시라도 위안화를 허용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달러 패권이 바로 무너질 것이냐?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워낙 오랫동안 달러가 절대 강자로서 지금 지위를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의 엄청난 댐이라 하더라도 아주 작은 틈만 생기면 거기서부터 물이 이렇게 막 새나가면서 결국 그 댐이 무너지잖아요. 만약에 위안화를 살짝 허용을 했다. 그럼 어떻게 되냐. 러시아 지금 뭐 미국하고 완전히 차원졌는데 당연히 위안화로 거래하겠죠. 이란 핵 복원된 다음에 핵 협상 복원된 다음에 또 역시 위안화 거래를 허용할 겁니다. 자, 그런 식으로 점점 그런 나라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제가 보기에는 러시아 제재에 대해서 비토권을 최근에 행사했던 인도 같은 경우도 사실 양쪽의 줄타기를 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인도도. 그러면 전 세계 여러 나라들이 선택권이 생기게 되면서 결국은 아주 서서히 달러 패권이 갑자기는 아니지만 천천히. 조금씩 약화되는 그런 어떤 첫 번째 단초는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미래 예측까지 나왔습니다. 오늘 한 편의 영화네요. 이건 경제 얘기가 아니라 왕실과 국제 패권과 또 통화 달러, 미중 갈등 다 섞여 있습니다. 야, 청취자 5048님 너무 재밌어요. 기자님 한두 시간 더 하면 안 됩니까? 자, 유튜브에서요. 박종훈의 경제 한방 검색해서
요 맛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자, 간식 당첨자는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해주시고요. 오늘 박 기자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최영일의 시사본부 오늘 준비한 소식도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12시 20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취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